자, 34번 문제. 공간국면 S1, S2, S3와 C 그리고 평면 영역 R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대. 자,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보면 벡터장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선적분이 하나 또 주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결론적으로 보기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벡터장 함수의 면적분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이 문제는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생각의 흐름처럼 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는 순간에 스토크스 정리를 묻고 있다라는 게 강하게 의심이 들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세상 모든 면적분 문제 중에서 선적분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세상 모든 선적분 문제에서 갑자기 얘가 면적분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스토크스 선적분이랑 면적분이 연결되는 그 파트는 오로지 우리가 배운 전체 범위에서 단 한순간밖에 없어. 선적분이랑 면적분이 연결되는 그 파트는 바로 스토크스 정리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선적분이랑 면적분이 지금 문제에서 동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표현을 한 순간 스토크스 정리를 묻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 자체는 어떤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컬 F에 대한 벡터장 함수의 면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인 건데, 이 문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컬 F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지 않잖아. 근데 이제 의심되는 게 우리 컬 F에 대한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가 스토크스 정리인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얘기하고 하자 하는 그 상황이 정말로 스토크스 정리라면 이 면적분은 반드시 뭐를 면적분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냐면 컬 F를 갖다가 면적분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G의 정체를 살짝 의심을 해보는 건데,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벡터장 함수 G가 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벡터장 함수 F 자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지금 이 선적분의 정체를 뜯어봤을 때 이 선적분에서 벡터장 함수 F를 하나 뽑아내보면 그게 Z제곱 2의 X제곱 그리고 XY제곱에다가 아크탄젠트 Y, 자, 요런 벡터장 함수를 하나 뽑아낼 수 있는데, 요 놈을 데리고 나서 컬 F를 한번 계산을 해봐. 그러면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이니까 컬 F는 1 더하기 Y제곱분의 1 콤마 2Z 2의 X제곱 콤마 마지막으로 Y제곱 이라는 벡터장 함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벡터장 함수가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꽂혀져 있냐면 G라는 놈의 이름으로 꽂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G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냐면 컬 F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순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컬 F를, 아니 스토크스 정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벡터장 함수의 선적분, 이 벡터장 함수의 선적분 중에서도 곡선 C를 따라가는 이 벡터장 함수의 선적분은 곡면 S를 따라가는 컬 F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인 건데, 요 S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곡선 C를 경계곡선으로 갖고 있는 임의의 곡면을 갖다가 면적분한 것이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의 값과 항상 같다라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인 건데, 여기에서 임의의 곡면이라는 말은 이 S라는 놈의 정체는 곡선 C를 갖다가 경계곡선으로 갖기만 하면 어떠한 곡면이든 상관없다는 표현이 임의의 곡면이라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곡선 C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곡선 C를 경계곡선으로 갖기만 한다면 요런 거를 따라 면적분을 하나, 요런 거를 따라 면적분 하나, 또는 요런 걸 따라 면적분 하나, 또는 요런 거를 따라 면적분 하나, 이 모든 면적분의 값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실제로 1번, 2번, 3번의 정답이 같은 정답이 되려면, 그러니까 S1이랑 S2랑 S3가 경계곡선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확인을 하러 가보면 일단 내가
S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S1이라는 공면을 잠깐 표현을 해보면 얘는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엎어진 밥뚜껑이야. 엎어진 밥뚜껑. 그러면 경계곡선이 지금 요 놈인 거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z가 0인 순간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곡선인 거지. 그리고 2번도 확인을 해보면 2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러한 포물면인 건데, 이러한 포물면이 9만큼 다운된 거니까 자, 요렇게 오는 포물면인 거야. 그리고 z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쪽이니까 경계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경계곡선 또한 z가 0인 순간이니까 여전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 S3는 루트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얘는 반구면. 반구면이니까 여전히 경계곡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요 놈의 정체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는 9라는 이제 경계곡선을 갖고 있는 건데, 스토크스 정리 자체는 같은 경계곡선을 갖기만 한다면 어떠한 공면에 따라서 면적분 하더라도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이기 때문에 1, 2, 3번은 지금 정확하게 같은 경계곡선을 갖는 공면에 대한 면적분인 거야. 그래서 원래 같으면 1, 2, 3번은 정답이 다 서로 같은 숫자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벡터 장함수의 면적분은 마지막으로 뭐를 주의를 해주는 거냐면, 이거는 선적분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이란 걸 주의를 해줘야 돼. 방향. 근데 문제가 S1, S2, S3의 방향은 공면이 볼록한 쪽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야. 그러면 공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볼록한 쪽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1번의 방향은 위로 볼록이니까 이 법선 벡터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곡선, 경계곡선의 방향은 법선 벡터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취했을 때 얘를 휘감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공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 볼록한 방향, 즉 위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이 경계곡선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거고,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3번 같은 경우에도 공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쪽을 향하고 있다면 곡선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을 향해야 되는 거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공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 아래로 볼록인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휘감는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1, 2, 3번은 같은 숫자를 갖는 것이 맞지만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2번인 거야. 그러면 4번의 정체는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선적분을 실제로 계산을 잠깐만 해보면 이 선적분은 곡선 C를 따라가는 선적분인데 Z값이 항상 0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DZ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뒤에 있는 성분은 바깥쪽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나머지 이 선적분에 대해서 잠깐만, Z가 0이니까 앞에 있는 성분도 사라지는 거지. 그럼 나머지 덩어리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기 때문에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걸 X로 미분, 그러면 Y제곱을 갖다가 이중적분 한식. 자, 요 표현을 그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적분에 대한 계산값은 나머지 면적분이랑 동일해. 그게 스토크스 정리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2번이 틀린 이유는 오로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말. 정답은 2번.